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역의 정치, 행정의 이슈를 깊이 있게 진단해보는 장안의 이슈 순서입니다. 자, 오늘도 오마이뉴스 장재환 기자 그리고 공감시사정책연구소 안필용 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첫 방송하시고 뭐 주변의 평가가 어땠습니까? 뭐 내용부터 예. 그 습관, 뭐 말투 이런 거 지적해 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모니터가 좀 가슴을 막 찌를 텐데요. 네, 약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제 주변에서도 이 코너 좋다고 또 기대가 많이 된다고 이런 말씀들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예, 앞으로도 기대를 하면서 이 코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난주에는 저희가 지방선거, 뭐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 어떤 분들이 뛰고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는데 오늘은 역시나 또 중요한 선거죠. 교육감 선거입니다. 근데 이제 교육감 선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좀 깜깜이 선거라고 할 정도로 우리 시민들이 잘 몰라요. 그 후보들의 면면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어떤 분들이 또 어떤 정책과 공약으로 출마를 하는지 또 어떤 이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몰라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교육감 선거의 의미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교육은 장대환 기자. 예. 교육은 무엇보다 우리 미래를 책임지는 그 인재를 길러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분야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주민들이 교육감을 직접 선택하도록 우리가 제도를 만들었고 또 정치적 중립이나 또 교육의 독립성 또 연속성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교육 행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면 때문에 지금 교육감을 별도로 뽑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우리 사회 어떤 분야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교육감 선거가 그런 중요성만큼 그렇게 시민들한테 다가오지 않고 있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깜깜이 선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좀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죠. 예. 네, 뭐 교육의 기조 방향 또는 뭐 이런 거 관련해서 그 교육감의 태도 뭐 그다음에 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정책이 아주 제한적이에요. 예. 그리고 예산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런 거에 비해서 교육감에 대해서 좀 과대평가된 부분도 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진영 싸움 형태로 이게 흘러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 교육감 선거를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 또는 그 해야 되는 정책이나 이런 거보다는 어느 진영이 이기냐 지냐 이런 싸움으로 더 변질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정당 공천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교육감은. 네네, 그렇죠.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의무가 있는데 그런데 그거는 이제 원론적인 얘기고 네. 현실은 또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 선거 때가 되면 이제 교육감 후보들이 색깔 쟁탈전을 그렇죠. 하고 있죠. 예. 네. 그 좀 진보적 교육감이라면 이제 뭐 파란색 그리고 좀 보수적 교육감으로 불리는 분들은 빨간색 이렇게 플랜카드도 걸고 또 옷도 그렇게 입고 선거 운동을 하고 있어서 물론 뭐 정당 소속은 아니지만 네, 특정 정당과 같이 선거를 하려고 그게 이제 선거에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진영적 대결로만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은 교육은 사실 그 진보 보수로만 이렇게 나눌 수 없는 부분들이 영역들이 많이 있고 또 그 어느 부분도 한쪽을 치우쳐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선거에서는 그렇게 한쪽으로 표를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경향이 있어서 좀 아쉽죠. 예. 그래서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 후보들의 면모를 모르니까 그 후보들이 입고 다니는 옷의 색깔을 보고 결정하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사실은. 때로는 그 자기의 철학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선거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하면 색깔을 바꿔서 입으시는 분들도 있죠. 자기 정치적 생각, 네. 이 성향과 상관없이. 네네. 예. 정당 공천이 없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정당 공천을 하게 되면 당에서 단 한 명만 후보를 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당 공천이 없으니까 하여튼 어떤 진영에서도 여러 명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차별성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정책을 낸다고 해도 비슷비슷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들은 누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고요. 그러면 결국은 인지도 싸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같이
이렇게 퇴역 정치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예, 여러 번 국회의원이나 이런 단체장을 했던 사람들이 다시 교육감 선거에 도전해서 당선이 되기도 하는 예. 그런 어찌 보면 우스운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뭐 후보들 간에 내가 진짜 진보 진영의 후보다, 내가 진짜 보수 진영의 후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게 또 그런 측면도 있는데 정당 선거 같은 경우에는 정당의 공천을 받으면 그러면 이제 그 선거 조직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고 선거운동을 해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교육감은 그걸 본인이 다 그 준비를 하거나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정당 쪽에 좀 그렇게 색깔을 띠려고 하는 성향도 있죠. 실질적으로 정당에서는 어떤 지원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는 없지만 정당의 구성원들 그 예.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그 당원들이 그런 그 선거를 도와줍니까? 예, 그 실제로 얘기를 하죠. 어떤 교육감이 진보 진영의 또는 보수 진영의 후보다라고 그리고 누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하죠. 아, 직접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선출직들은 공식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 그 사석에 가면 실제로 얘기를 하고 있고 같이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죠. 그게 서로를 위해서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예.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건 또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법의 허점을 좀 더 그렇죠. 네. 예, 이용하는 뭐 악용한다고도 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이제 예를 들자면 자치단체장 후보는 양쪽 진영의 그 교육감 후보를 다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죠. 예. 네. 어쨌든 이제 교육감 선거 제도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아직까지는 이제 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면면을 우리가 유권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 혼란이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지역적으로 어떤 분들이 또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시는 일단은 이제 현 설동호 교육감이 3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뭐 출마는 할 수 없고요. 네. 새로운 후보들이 되고 출마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분들이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네, 대전 교육감 후보는 제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히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7명 정도 되거든요. 한번 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전교조 지부장 출신이고 사회활동 대전 참여연대 공동의장이나 이런 시민사회 활동을 많이 했고요. 지난번 2018년과 2022년에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서 출마를 했다가 이제 두 번 다 낙선한 그런 경험이 있고요. 예. 또 이제 맹수석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상법 전문학자입니다. 그래서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지금 명예교수로 있는데 뭐 대한상사중재원 원장을 하거나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이나 이런 국가기관 같은 데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이분이 요즘 플래카드 많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정상신 대전 미래교육연구소장이 있는데요. 이분은 지난번 선거에서 출마해서 3위로 낙선한 경험이 있고 교사 13년, 장학사 6년, 교감 8년, 교장 9년. 그래서 교육 경력이 총 36년이 이게 자신의 최대 장점이라고 내세우는 후보이고 또 현재 거론되는 인물 중에서는 유일한 여성 후보입니다. 예. 그다음에 김한수 전 배재대 부총장이 계신데요. 이분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손아래 동서로 또 많이 알려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고요. 네. 이분은 이제 스포츠를 전공한 분으로서 배재대 레저 스포츠학과 교수로도 있었고 배재대 산학 부총장 역임을 한 그런 분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강재구 교수가 또 출마를 선언했는데 이분은 이제 건양대 의학과 양리학 교실 교수입니다. 예. 예전에는 그 제 연구소라든지 벤처기업 이런 데서 일하시다가 나중에 대안학교 설립 운동 이런 것도 참여하셨고 또 혁신학교 교장이 되고자 하는데 이제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의대 교수 자격이 있어야 돼서 건양대 의대 교수로 또 오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요. 현재는 그 민교협이라고 하는 민주평등 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 연구자 협의회 대전 세종 지회장을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열심히 지금 선거 운동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5분이 흔히 말하는 진보 진영 후보로 우리가 이제 구분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진보 진영은 누가 나눈 거예요? 본인들이 뭐 본인이 나는 진보 진영 후보다 이렇게 자칭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외부에서 제일 객관적으로 많이 평가해서 나누는 건 저 같은 그 언론인이 제일 많이 나누고요.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일단은 나는 진보 후보라고 보통 자칭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그 진영에서 인정하느냐 아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까? 예, 조금 다릅니다. 각자의 입장이 다르고 자기 조직에서 유리한 대로 판단을 하니까. 예. 그렇지만 현재 뭐 일단 이제 저부터도 예. 이렇게 5분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후보 단일화 논의도 물밑에서 좀 있고 있는데 이런 분들 5분을 대상으로 좀 하고 있죠. 예. 아니 그럼 장 기자도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진보 진영 소속의 후보다. 예, 이 얘기를 하면 욕먹을 일이 좀 있는데요. 왜냐하면 유리한 대로 저분은 아니다, 이분은 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예. 제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나는 진보라고 얘기하면서 진보 진영이 얘기하는 그런 정책들에 동의하는 사람은 그래도 진보 후보로 포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저의 기준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반대하는 논리는 뭐냐면 그분이 그동안 살아온 행적이 그렇지 않지 않느냐. 예전에는 진보적인 색깔이 없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그런 후보도 있긴 하죠. 그런데 그걸 따지자면 각각 모든 후보의 삶을 다 일일이 점검하고 그럼요. 체크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를 누가 할 거냐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기준에서는 나는 진보요라고 손드는 사람은 그래도 진보로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은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후보들 중에 구분하고 혹시 있습니다. 왜 나를 진보 진영에 넣었느냐 포함시켰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한 후보는 없었습니까? 그런 분은 없죠. 사실은 내년 선거가 약간 진보 진영이 유리해 보이니까 그럼 오히려 고맙다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죠. 네. 네. 어찌 보면 여기서 구분되지 않은 분들이 더 들어오려고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반대로 중도 보수 성향의 후보들은 어떤 분들이 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준비하고 말씀드린 분은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라고 얘기하시면 될 텐데요. 예. 제일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은 그 오석진 전 대전교육청 교육국장입니다. 예. 이분은 영어 교사로 시작해서 장학사, 장학관, 교감, 교장, 그 교육청 교육국장까지 이렇게 여기만 교육자이면서 또 교육 공무원 생활을 많이 하신 이분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동규 전 대덕대 교수가 있는데 대전광역시 의원을 했고 그다음에 유성구청장을 2번 했고 국회의원 선거나 구청장 선거에 여러 번 나왔다가 낙선하신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예. 이분들이 이제 보수 진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공개적으로 지금 아직 밝히고 활동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얘기가 되고 있는 분은 김영진 대전 세종 연구원장. 이분도 사실은 이제 정치권에 몸을 담았었지만 지금은 이제 연구원에 있죠. 그렇지만 출마할 걸로 예상되는 이런 분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최재모 시교육청 교육국장이나 윤정병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분들이 현역이시니까 현직이시니까 이제 하마평에만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분들이 이제 중도 보수 진영 후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동규 전 대덕대 교수로 이렇게 지금 이력이 나오는데 이분은 유성구청장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또 당시에 당이 새누리당이었었나요? 당명이 한두 마리 바뀌어서. 한나라당,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지금 국민의힘 여러 당에 몸을 담았었죠.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나누는 데는 전혀 이분은 문제 제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치인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 출신의 이제 출마가 비판적으로 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격은 어디 있느냐 하면 대부분이 이제 교수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또 한 분의 이제 얘기 나오는 게 이제 박성효 전 대전시장이 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오가고 본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까? 아니면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입니까? 주변에서 나오는 설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요? 이게 교육감을 출마하려면 그 교원 자격이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했다는 설이 좀 돌고 있죠. 교원 자격이라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교원 자격증을 아마 초빙 교수 경력이 있으신 초빙 교수도 교원 자격증으로 인정해 줍니까? 그렇게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가능성도 있다. 네. 그렇군요. 그런 또 면이 있군요. 예. 그리고 또 이진숙 전 충남대학교 총장, 그러니까 교육감 후보로 나섰다가 교육부 장관 후보로 나섰다가 낙마했던. 네, 그렇습니다. 이분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이분이 이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열심히 선거운동도 하고 있는 와중에 네. 교육부 장관 지명을 됐죠. 예. 그 전에는 교육감 후보로 준비를 했던 상황이었는데. 예, 공개적으로 다 알고 있었는데, 예. 그리고 어찌 보면 그분이 이제 진보 진영 후보로 또 인정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본인이 그렇게 하셨죠. 하고 어쨌든 뭐 네. 이재명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 후보로 예. 추천이 됐으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낙마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과연 낙마했으니 다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거냐? 충분히 뭐 가능한 시나리오긴 한데 저한테 묻는다면 안 나오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워낙 리스크가 컸었기 때문에 예. 나온다고 경쟁력이 있을까? 뭐 아직 이런 본인이 생각이 입장을 듭니다. 밝힌 건 아니죠? 네,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 주변의 전원으로는 안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좀 모양새가 좀 그렇긴 합니다. 네. 그렇죠. 예. 교육부 장관 후보로 추천돼서 뭐 청문회까지 거쳤는데 예. 낙마했는데 교육감 후보로 나온다. 낙마의 그 이유가 예. 또 이게 교육적으로 또 그렇죠. 교육자로서 옳지 않고 특히 교육감이나 교육부 장관으로서 옳지 않은 이유이기 때문에 내로남불이 될 수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진영별로 이제 각 후보들을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교육감 선거의 이슈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의제 이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역시 그 교육감 선거는 그 진영 간의 단일화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예. 그리고 특히 지금 내년도 지방선거가 진보 진영이 약간 유리해 보이는 그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 진보 진영의 후보가 되는 것이 약간 그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논의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박성효 시장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아마 그 당 차원의 논의였는지는 모르겠는데 보수 진영의 지금 충청권의 보수 진영의 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보니까 네. 그 국민의힘 색깔이 있는 그 교육감 후보들과 런닝메이트를 시켜서 선거의 붐을 한번 일으켜보자는 측면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박성효 시장이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장우 시장과 박성효 전 시장은 좀 갈등이 있지 않았었나요? 갈등이 있긴 하지만 선거 전략으로 정치적으로는 또 생각해 볼 수도 네, 있다. 예, 예. 공식적으로는 러닝메이트를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색깔의 옷을 입고 같은 선거 운동 현장에 나타난다면 유권자들은 어차피 같은 그 투표를 해야 되니까 예. 그런 이미지를 만드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럼 진영 간 후보 정리는 누가 합니까? 사실 정당에서 나서서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할 수 없죠. 그리고 그 진보 진영 같은 경우는 이제 대전 지역의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모여서 그런 테이블도 만들긴 했는데 사실 단일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게 여론조사 외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른 활동은 공직선거법상으로 그 위법한 활동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론조사에 동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계속 언론이나 이런 데서 여론조사를 해나가다 보면 어떤 후보가 인지도가 더 높다 낮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낮은 후보들이 그 조건에 동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본인이 인정 못하겠다 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정당에서 뭐 여론조사에 불복해서 나오면 자격을 박탈한다는 그런 법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교육감은. 네네. 그럼 뭐 그것도 좀 하나의 변수가 되겠네요. 진영에서 네네. 어떤 진영에서 몇 명의 후보가 나오는지. 그렇죠. 네. 예. 교육 정책 이슈는 별로 없을까요? 정책 이슈가 지금 많이 있는데 네. 사실 우리가 뭐 디지털 교과서라든지 학생 인권 조례 논란이 지금 서울시에서 폐지해가지고 또 예.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많이 있고 또 뭐 돌봄학교 논란, 늘봄학교 논란도 막 크게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정책 이슈에마다 아마 교육감 후보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진영별로 또 후보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의견이. 그러나 이걸 검증할 수 있는 그 장이 없다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누가 이거를 질문하고 이걸 또 검증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줄 거냐, 어떤 자리가 있느냐, 그게 사실 별로 없죠.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통은 하게 되는데 시장 선거라든지 이런 데 묻혀서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렇죠. 그걸 제대로 하기도 검증해내기도 어려운 뭐 면도 있고. 교육 이슈가 무슨 폭발력 있는 그런 이슈 특히나 이제 지역 교육감 선거에서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이슈 찾기가. 그렇죠. 그 교육 이슈라는 것이 사실은 그 교육감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정책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도 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약간 교육감이 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그 단체장한테 귀속돼 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더 이슈에서 좀 밀려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우리나라 교육 관련 이슈는 뭐 주로 학부모 아니면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한계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네요. 아하. 그 교육감 선거 관련해서 직선제 얘기 여기 좀 시간이 없지만 짧게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늘 반복되는 얘기잖아요. 교육감을 이렇게 직선제로 뽑아야 되냐 이렇게 깜깜이 선거인데 글쎄요. 장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선제에 대해서? 직선제 저희가 이제 좀 소개를 해보면은 뭐 저희 우리 안 소장께서 먼저 그 찬성하는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반대 진영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할을 나누셨습니까? 네네네. 그 대체로 직선제에 찬성하는 거는 그 교육감의 책임성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게 아마 간선이나 임명을 했을 경우에 그 자질이나 성향 뭐 이런 게 문제가 됐을 때 이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이런 것들 때문에 직선제가 더 맞다는 취지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이나 민주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선제가 맞다는 거. 그리고 교육 자치 측면에서 그 직선제를 하면서 무상급식이나 그 혁신학교 또는 학생 학부모들의 교육 참여 이런 부분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점점 이제 지방자치하고의 연계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포함해서 그 직선제로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입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반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교육감 직선제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선거를 치르다 보니 서로 진영 간 대립이 너무 심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선거를 크게 치르다 보면 이제 금권 선거 돈을 많이 쓰게 되는 심지어는 정당 추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감 후보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렇게 했으면 교육감 검증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될 장이 없다는 것도 문제고 또 그 좋은 교육 정책을 내놓고 서로 경쟁을 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들이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서 여러 가지 극단적인 대결 양상만 보인다. 이게 직선제가 꼭 필요하냐. 그러니까 예전으로 보면 간선제가 있는데 차라리 간선제가 낫지 않느냐. 간선제면 어떤 형식이죠? 예전에는 학교 운영위원이라든지 교육위원들이 이렇게 뽑는 교육과 관계자들. 지금은 현재는 학부모가 아닌 세대 유권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직접 교육과 관계 없는 분들이 투표를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낫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직선제를 반대하는 게 있죠. 새로운 대안을 내놓으려고 하는. 임명제는 어떻습니까? 아니면 뭐 시장과 러닝메이트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나온 대안이 차라리 러닝메이트를 하자. 대놓고 시장과 같이 하면 협력도 잘 되고 또 그 사람이 내놓는 정책도 명확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거에 대한 장점이 있고 또 단점도 있겠죠. 아유 시간이 금방 지나가서 다음 주에 혹시 못한 얘기 있으면 다음 주에 짧게 또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장안의 이슈 지금까지 공감 시사정책연구소 안필용 소장 그리고 오마이뉴스 장재환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11월 21일 금요일 5시 엔드스남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슈가 베이비스의 푸시 더 버튼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